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산업부 쪽에서 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이 만들어졌으니까요. 20년 만에 이제 또 새로운 방향성을 연 것 같고요.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유희관 선수가 있는데 아마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승 투수를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년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이제 속도보다는 이게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이 필요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소 기술이전 협회 쪽에 몸 담고 있고 또 출연연인 키스트 쪽에서 기술사업단도 맡았었습니다. 20년을 몸소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단견이지만은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제하고 정책 부분을 한번 조망을 해보시면요. 지금 앞에서 손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이전 촉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술사업화 전담기구, 기술거래소,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특구육성법이라든지 성과평가법, 그다음에 벤특법, 산촉법 쭉 발전되어 오면서 기술이전 중심에서 이제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 분야에 맞게끔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과를 걷어내는 그런 투입하고 기술이전 중심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쪽으로 법제도가 확대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버넌스가 좀 분산이 되고 또 새로운 중개 조직들이 등장하고 대학 출연료는 라이센서에서 이제 스톡홀더로서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이 큰 20년 동안의 변화였고요. 한계는 역시 이제 정부 주도, 어차피 이쪽 부분이 이제 시장 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이게 앞으로도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R&D와 투자 배분 쪽의 중심 정책이고 또 가장 어려운 점이 기술 사업화는 7년에서 12년 정도 걸리는 부분인데 PBS로 해서 20조 원을 2억에서 3억까지 3년 이내로 잘게 쪼개주는 거에 과연 이게 기술 사업화에 좀 맞는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PBS 하게 되면은 지금 협업적 협력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경쟁 중심으로 해서 역량이 분산되는 부분 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거버넌스가 분산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규제 회색지대가 만들어짐으로써 플레이어들이 이 투명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됐다. 그래서 혁신 구조 부분은, 혁신 체계 부분은 디커플링이 돼서 혁신 주체 간의 상호 연계가 좀 약한 부분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고 향후에는 이제 동조와 커플링 쪽으로 나가야 된다. 연계와 융합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인프라라든지 중개조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완비가 돼 있고 이제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인프라 측면에서도 사업화에 관한 기반 구축은 다 돼 있고 성과 창출도 지금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그 한계의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혁신 주체 간의 연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자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술 이전 사업화에 대한 예산 부분이 이게 통계마다 틀리긴 한데 과기자문회의 작년에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에 보게 되면 기술 사업화에 대한 예산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간 정부에서 표명했던 그런 목표제하고는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 인프라 부분 쪽에서도 기술 사업화 주체 간에 분절이 되고 있는 부분만 아니라 TLO라든지 중개 조직들이 정부에서 보게 되면 이제 2단계는 전문형 TLO를 육성하고 전문 직구나 전용 예선을 지원하는 부분, 3단계는 기관 내에서 빼내서 독립형 TLO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독립하겠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이거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TLO가 자립해야 되고 수익센터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TLO는 1.4%에 불과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혁신 매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기술 거래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고요. 기술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공공기술 이전 조직은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 거래 기관 쪽에 총 매출액 중에 자기 본연의 그 역할인 기술 중개 수수료 비중이 이제 3.5%밖에 안 되고 1년에 평균 거래 건수도 6.3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은 혁신 매개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앞으로 또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과 부분은 지금 정부 R&D의 총액이 지금 뭐 이제 28조, 29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기술 이전 효율성 정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구 생산성이라고 그런 부분인데 0.13%밖에 늘지 않다,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동안 굉장히 정부 차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참 잘해왔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이제 정책은 제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 이전 계약 건수라든지 이전율, 기술료,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 자회사 부분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 이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업화 성공률 14.7%, 대형 기술 이전도 채 1%가 안 되고, 대학하고 연구소 쪽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의 자회사하고 연구소 기업인데, IPO가 5개밖에 안 된 부분 쪽.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국회에서 매일마다 이제 정부 연구소의 연구 생산성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프라운호프가 6.3%가 되거든요. 연구 생산성이. 근데 출연년에 산업 기술 중심의 연구소 6개를 하게 되면은 6.29%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 연구소 외에 나머지 기관, 한 1.6% 정도 되는데 미국의 국립표준연구원 니스트가 0.01%거든요. 그 일본의 원천연구에서 응용까지 하는 AICT 쪽이 3%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대형 기술 이전 사업화 성공률 또 창업일 경우에는 IPO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혁신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혁신 시스템의 질 문제인데요. 창출한 지식이 시장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 또 시장에서는 혁신에 대해서 이거를 수용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연계 영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아까 이제 혁신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죽음의 계곡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이어달리기 체계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손수정 박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코크리에이션 함께 달려서 데스밸리를 아예 없애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큰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OECD도 저희 14년도에 우리 한국의 혁신 체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공공기술에 대한 시장 연결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사업화 촉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 채택을 가져야 된다. 연구과제가 단기과제로 해서 짧게 쪼개져서는 사업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걸 제시했고요. 공공기관 내에 들어가 있는 TLO들에 대한 전문성, 이거는 뭐 연구부서뿐만이 아니라 TLO도 이제 같이 해당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020년도에 키스텝에서 사업화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 조사했었는데요. 역시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성 분석,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R&D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고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이 부분은 공공기술의 90% 이상이 전부 다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는데 중소기업은 이 자체 R&D에 대한 혁신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산학연이 같이 극복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다. 기술 중개 조직하고 거래 시장이 취약하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요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과제는 산업계와 공공연구계가 간극을 좁히기, 그래서 함께 달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보고 가고 있느냐? 우리는 가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거점 중심으로 이제 지원 정책을 설계하는데 혁신 선도국은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이거를 설계하고 정부가 주관했다가 민간 쪽으로 이제 협업해서 넘겨주거나 민간 주도 쪽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기초 부분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혁신 부분에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전주기에 걸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혁신 클러스터 기반의 정부 지원, 민간 주도의 개방 공유 협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 시대에서 혁신 경쟁 시대로 넘어왔고 혁신 경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나 일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응용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붙는 게 아니고 기초 단계에서부터도 산업계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거나 또 연구와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또 산업체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서 공공기관의 연구라든지 혁신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많이 선회가 됐고요. 일본도 보시게 되면은 제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2020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는 응용 단계에서부터 기존 기업하고 이게 대학이라든지 연구소하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됐는데 옆으로 더 와서 이제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도 기업하고 협력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있는 도표 중에서 이게 파란 화살표 있는 게 요번에 새롭게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대학하고 기업이 학인산 산인학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공동연구협력센터 형태를 가져가는데요. 대학 안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 쪽으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경쟁 연구까지 함께 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고 또 오른쪽으로 와서는 예전에는 대학발 벤처하고 기존 기업하고 협력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나온 벤처 기업하고 기존 기업의 혁신이 부족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하고의 연결고리를 만들므로써 혁신이 잉태되고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존의 이런 바뀐 혁신 환경하에서 그다음에 선진국의 혁신 선도국의 정책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2015년도에 OECD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제안한 걸 보게 되면 산학연 협력과 국내외 과학 혁신 네트워크 연계를 촘촘히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까지 IMD의 국가경쟁력 종합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산학 간 지식 전달 정도 29에서 35위까지 계속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는 기능별 분산하는 이런 쪽보다는 연계 협력 쪽으로 커플링 체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동조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혁신 주체 간에 수준 높은 신뢰와 강력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조정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선형 모델 작동이 이제 잘 안 되게 되는데요. 이 이어달리기 체계에서 코크리에이션 모델의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달리는 체계, 그리고 이거에 베네핏을 많이 주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쪼개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혁신 시드 단계에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일관된 장기 지원 체계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다음 기술 사업화 관련 투자 부분을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 쪽도 투입하고, 그러니까 정부에 투입하는 것을 마중물로 해서 기업 쪽에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 회색 지역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혁신을 많이 저해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거버넌스 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이전 사업화 총괄 전담 기관이 지금은 기초법에 의해서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보다는 좀 더 강력한 통합적인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위상 역할도 강화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중개 플랫폼도 각자 약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중개 플랫폼은 통합되지 않을까. 그것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기반의 온 오프라인 융합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혁신 중개자 이제는 이제 이 혁신 중개자가 지원 기여자 이런 쪽에서 주도자 쪽으로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평가 인센티브 체계는 지금 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이 요번에 작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평가 지표가 특성화되고 차별화됐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그 현장 단계까지 적용이 되게 되면 기술 이전 사업화, 그러니까 가치 중심의 혁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영향력 중심 평가를 좀 전환해야 될 것 같고 개방의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가져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체 R&D보다는 협력 R&D, 또 기술 취득하는 세제 우대, 그다음에 기술 이전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폭적으로 감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재 국내 기업 쪽은 나홀로 R&D가 이제 고착화돼 있고 자체 개발이 84%에서 89%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혁신 주체인 대학하고 출연연 쪽의 R&D 투자는 점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본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기업에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로 인력 이동을 2배로 놀리겠다. R&D 투자를 3배 확대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은 10%에서 14%에 대한 R&D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에서 2%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정부가 점유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적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집어넣고 있지만 기업의 R&D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치 혁신을 일으키려면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세제에 대한 부분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동 개발하는 것, 또 남들 기술을 가져올 때 더 많이, 그다음에 위탁줘서 개발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이렇게 세제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로 쭉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럼 혁신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학인산 산인학처럼 기업하고 리서치 얼라이언스 또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 체계로 기술 사업화의 구조적 문제, 이노베이션 갭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기관 경영 체계를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단기적이고 연구 성과 창출 중심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 체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연구 현장에서 R&D란 개념을 완전히 이제 불식시키고 responsible R&I로 완전히 좀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S 제도하고 단연대 예산 제도는 개편이 되고요. 독일이 연구혁신협약을 연구기관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은 주겠다. 그 대신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달성을 해야 되고 지식과 기술을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화 파트너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걸 서로 대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연구 체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치 창출 중심의 질적 평가 제도 앞으로 개편이 돼야 됩니다. 19년 기술 이전 사업화 실태 조사를 보면 SCI 논문 대비 기술 이전 사업화 평가 반영 비율이 5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사업하는 것보다는 논문으로 해가지고 평가받는 게 더 쉽다. 이 부분도 앞으로 혁신 중심 체계에서는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7차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에서 시장 중심의 R&D를 이제 크게 들고 나왔는데요. 수요자가 트리거하는 혁신 유형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주도, 과제 중심에서 기업 주도로, 그것도 거점 기반의 공동 해결 체계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 공동체에서 혁신 공동체, 사업화 공동체로 진화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TLO가 주도해서
기술을 발굴해서 기술을 검증하고 또 갭 펀딩을 만들어서 실증을 기업하고 같이 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밑에 있는 그 이화학연구소의 융합연구센터와 바톤존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랑스 CNRS의 PR2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 TLO 쪽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좀 재정립이 필요한데요.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자라든지 촉진자를 넘어서 기술사업화 주도자로서 집행자, 집성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드는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은 문부과학성에서 급여 체계를 완전히 독립화해서 세계적인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급여 구조 체계를 별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가감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크리티컬 매스가 TLO의 전담 인력이 3.3명 뭐 이래가지고는 기술 이전 사업화로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매스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역화, 또 IT계, 재료계, 바이오계 같은 분야별 전문화로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독립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만들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 A씨하고 VC와 같이 해서 아까 손수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그런 거를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R&I 벤처스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연구소가 다들 전용 펀드를 민간하고 같이 해서 만들고 직접 R&D를 운영하고 투자처도 자유롭게 일본은 지금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자기 기술을 출자한 기업 외에 공공기술 다른 주체들이 투자한 데까지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렇게 좀 자율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화 가능 기술로 전환해야지 기업들이 많이 와서 사업화 활성화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센터라든지 공공기술 사업화 인큐베이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을 좀 더 숙성시켜서 가치 있는 기술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기업에다가 팔거나 기업을 만들어서 인수하고 들어오는 걸 다시 모태기관에다 주는 이런 쪽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난양가기대 이런 에코시스템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내에 이게 보게 되면은 그린 빌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테스트 베드 겸 리빙 랩인 겸 대학하고 기업이 같이 해서 사업화를 하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학 내에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에는 과제라든지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쪽을 좀 탈피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기술 핵산 메커니즘은 혁신 주체가 전주기에 걸쳐서 협력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다시 짜야 되고 사업도 조직 구조도 법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요새 잘 되고 있는 데가 고베 의료 도시 쪽에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고베시가 이때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지역의 GDP가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2.5배, 10년 만에 5배가 늘어갔는데요. 여기에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IPS 셀 이거에 대한 사업화 생태계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하연, 병원, 금융,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들어와서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 산업화까지 이화학연구소, 다케다, 그다음에 이런 모든 기업들, 금융까지 들어와서 한 340개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개방 공유, 협력의 생태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세계 대학교 총장대회에 왔을 때 알토대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이제 기업에 이전한다는 그런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학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고 지식을 공동 창출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향후 20년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